상상스퀘어에서 2022년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책, 그리고 상상스퀘어에서 처음으로 출간하는 번역서. 네. 그게 바로 이 전념입니다. 신 박사님께서 전념 소개 영상을 얼마 전에 이제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거기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진짜 체인지 그라운드의 정체성을 이보다 잘 표현하는 책이 없고, 뭐 안젤라 더크워스, 애덤 그랜트, 세스 고딘 이렇게 정말 쟁쟁한 사람들이 추천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박사님이 정말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너무나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이 전념의 철학을 사랑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진짜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심지어 책에도 연애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연애를 못하는 이유가 뭐다? 진득하게 한 사람을 사랑할 줄 몰라서 연애를 못한다는 거예요. 연애를 하면 상대방한테 전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나와요? 네. 그런 거를 못하고 있고 그런 거를 못하게 만드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을 어려워한다. 이런 내용이 책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선택의 문제에 관한 심리학적 문제를 하나 고찰을 해야 돼요. 그 심리학자 메리 슈워츠라는 분이 2004년에 선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씁니다. 선택. 예, 거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선택지가 많으면 네. 오히려 결정마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쵸. 예. 이게 요즘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당시에는 무슨 말이야, 선택의 가짓수가 늘어나면 그 사람이 더 좋은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지지 무슨 결정마비에 빠지냐고 그랬는데, 요즘 우리는 너무나 공감하잖아요. 네. 그 얘기를 이분이 2004년에 하신 거예요, 무려. 예. 저는 요즘에 그런 거 많이 겪는데, 이제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 네. 메뉴 고르려고 하는데 메뉴 고르는데 30분이 그냥 지나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오히려 가짓수가 많은 게 오히려 선택을 방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선택의 역설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연애에도 방해작용을 합니다. 경제학자 프레더 씨가 이런 말을 했는데, 선택의 자유가 커지면은 네. 만족도가 떨어진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충분히 괜찮은 선택지로도 우린 만족할 수 있거든요. 꼭 완벽한 선택지가 아니어도 엔간히 충분히 괜찮으면 사실 만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선택의 자유가 과거보다 엄청 크죠. 네. 고를 수 있는 메뉴도 많아지고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모든 결정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선택임이 확실하지 않으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자유가 궁극적으로 두려움을 선사합니다. 두려움이요?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유선 PD님이 딱 2개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꽝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뭐 어쩔 수 없었지. 2개 중에 하나였잖아. 50%의 확률 중에 꽝이 나왔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100개 중에 하나만 꽝인데 어머. 유선 PD님이 꽝을 고르셨어요. 그러면은 와, 어떻게 100개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 꽝이 나왔지? 내가 뭘 잘못 살았나?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택지가 그렇게 많아졌는데 그 중에서 내가 고른 게 꽝이야. 그럴까봐, 그래서 내가 혹시나 꽝을 고르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더 커져버리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연애를 가로막는 또 두려움으로 작용을 해요.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왜 그 사람 괜찮아 보이는데 왜 안 사귀는데?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해?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꽝을 고르면 어쩌지?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가로막는 게,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진지한 관계를 안 만들게 되는 거죠. 소개팅은 많이 하면서 연애는 안 하고, 썸은 많이 타지만 진짜 사귀는 경우는 없고, 이런 경우가 요즘의 연애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은 유튜버들, 많은 팟캐스트 DJ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이 책에서 또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요거를 되게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 자료가 책에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요즘에 진지한 관계를 회피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통계적으로 또 보여줘요. 왜? 어떨까요? 뭐냐면은 일단 미국의 자료긴 한데, 네. 30세 미만 중에 결혼한 사람 비율, 네. 이게 50년 전에는 60%였대요. 네. 근데 지금 20%밖에 안 돼요. 되게 적네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30세가 넘기 전에는 결혼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이렇게 우연한 만남으로 막 운명적인 이런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만남을 조장하는 것들이 더 많아졌는데, 그것들이 그냥 조작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선택의 가짓수가 너무 많아져 버린 거예요. 틴더에서 딱 하면은 내가 만날 수 있는 이성의 수가 몇백 명이 나오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들이 지금 선택의 역설로 작용을 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진지한 결혼을 하고 그런 관계가 줄어들었다고요? 그럼 뭐 좀 가벼운 연애라도 더 늘어났나요? 그것도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연애 자체, 그냥 연애 세포가 죽어가고 있어요. 요즘 세대들이. 그게 지금 이 선택의 역설에서 드러났다. 라는 게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인데, 솔직히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요소를 더 추가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어떤 선택의 역설, 이런 거는 어떤 개인적인 내적 요인이잖아요. 인식적인 영역이고, 근데 이거에 더해서 외적 요인이 더 큰 게 있습니다. 뭐냐면 경제적 불안정이에요. 네. 이 책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선택의 역설 같은 문제도 심각하지만 그 이전에 경제적 불안정도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연애를 가로막는. 그런데 저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가뜩이나 이런 외적 요인 때문에 연애하기가 힘든데 심지어 선택의 역설 같은 내적 요인까지 우리들이 연애를 못하는 문화까지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다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저는 정말 이렇게 관심이 가면서 읽었어요. 이 연애에 관한 부분들이. 자, 그러면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 그 방법도 역시 전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념을 하는 거냐? 자, 선택의 역설이 연애를 가로막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선택에서 우리가 전념해야 될 건 뭘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선택을 잘 하느냐에 전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거는 틀렸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잘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선택의 역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꽝을 고르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이 방해한다 그랬잖아요. 결국 선택을 잘하려고 노력한다는 거는 꽝을 고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그 선택의 함정에 뛰어드는 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럼 뭐에 전념을 해야 되냐? 선택 그 자체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에 전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연인이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념책 15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전 이 부분 읽고 진짜 머리가 띵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고등학교 선생님 중 하나는 바티스타와 시부의 의견과 일맥상통하는 연애 조언을 해주었다. 선생님은 운명이 정해준 단 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단 한 사람의 존재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성과 내 머릿속에 있는 완벽하지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연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마찰이 이 사람이 바로 그 단 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로 받아들여진다. 그보다는 지금까지 서로에게 헌신해왔다는 사실에 집중하고 그 관계가 잘 굴러가도록 노력하는 일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도 상대방과 사귀기로 한 내 결정이 잘못됐는지 돌이키기보다 이것도 관계를 돌보는 일의 일부분임을 상기해야 한다. 너무 공감되는데요? 그쵸. 저도 약간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이랑 이제 우리는 한 팀이고 우리의 같은 목적이 하나가 있고 목표가 하나가 있고 그거를 같이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조금 다투더라도 엄청 금방 풀리고 되게 진짜 찐사랑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찐사랑이거든요. 너무 공감돼요. 이 방금 말씀드린 구절에서 핵심이 뭐냐면 서로에게 전념해왔다는 사실에 집중하고 관계가 잘 굴러가도록 노력하는 것. 어떻게 하면은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고민을 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에 전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선택을 잘해야 했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서로 노력하고 전념해왔다는 거를 이해하고 그걸 알아주고 그 노력을 기특하게 생각해주고 그런 걸 하는 순간 그런 거에 집중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닐까? 내지는 선택을 잘못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귀기 전에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까? 요거보다는 사귀고 나서가 더 중요하다. 사귀고 나서 이 사람에게 얼마나 전념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래서 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귀기 전보다 사귀고 난 후가 더 힘들고 사귀는 것보다 결혼이 더 힘들고 결혼보다 육아가 더 힘들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 말이 맞습니다. 더 힘든 게 맞아요. 근데 이게 마냥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렇게 연애 생활을 오래 하거나 뭐 결혼 생활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거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복과 기쁨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일이 더 많아지겠지만 그만큼 인생이
더 행복하고 기쁜 일도 많아져요. 네. 전 그게 사랑을 하게 되는 가장 매력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선택을 했는데 네. 너가 왜 그래? 그런 짓 하지 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무 쫄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랑을 이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남들이 보기에 이상한 사랑도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 전념이야말로 찐사랑을 만드는 핵심 오브 핵심 개념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 오늘의 개념을 마무리로 제가 어떤 시 한 편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인데 한 사람을 전념하며 사랑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가? 그 느낌을 아주 잘 전달하는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와 오래도록 사랑하게 되면 이 시에 공감하게 되실 거라고 봐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